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불안불안한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불안불안하니까 딴 때보다는 좀 잠을 좀 빨리 깨는 편인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이게 종식이 될런지 그거에 관해서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지금 미국과 영국 위주의 서방 세력들은 왜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왜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왜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단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루안스크랑 도네츠크를 비롯해서 원래부터 러시아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데인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반군 취급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번에 러시아 군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게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렇고, 군사적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서방 미디어의 과도한 좀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 국가로 독립 선언되면서 러시아인들은 환호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미국 측에서. 특히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기 보면 미디어도 그렇고 미 등 서방 및 우크라이나 침공 표현은 안 쓰고 있다. 과연 이게 실제로 미사일을 쐈을까요? 전쟁이 발발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 고위관리 추가 침공 아니다. 이미 점령한 지역이었다. 예, 이미 러시아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두 지역이었어요. 가혹한 제재, 카드 남기고 외교적 지속 표명.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파병은 안 한다. 우리는 경제 제재를 할 거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킬 거야. 근데 이미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PFS를 통해서, 그리고 외환 보유고 중에 금 비중을 상당량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에 관해서 중국하고 파이프라인 건설과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이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일단 양국 외교 장관이 24일 날 만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정상회담이 마지막 고비가 될 뜻인데, 이게 아마 트리거가 돼서 종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런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막 급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96달러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94달러.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캡처를 했을 때는 94달러 근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거죠.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으면서 바이든이 취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왜 자꾸 이것을 불쏘시개로 인해서 과연 뭘 만들려고 할까? 바이든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중간 선거가 바로 코앞이에요.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중간. 근데 지금 지지율은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폭등하고 있고, 인프라는 회복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트럼프 선거 캠프 루머가 여기저기 미디어에 돌아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백악관 해킹, 이런 문제 때문에 반전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식시키고 회유하기 위해서, 대중들로부터 회유하기 위해서는 반전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쨌건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해서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전쟁 명분을 통해서 연준은 3월의 금리 인상을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 말부터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금리 인상을 1%를 할 거야. 0.5%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전쟁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생각을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JP모건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분석가들, 전문 분석가들, 저같이 아마추어 말고도
비슷한 견해를 서서히 피는 게 아닐까. 어쨌건 뉴스에는 새벽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이 있어.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사시지 말고 가격이 막 불안불안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특히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분석 후에 일주일 정도 하루 5시간씩 그 특정 코인 하나만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닫기를 해야죠. 수익 욕심만 보시고 그냥 막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흔들리면 어차피 2% 안에 못 들어가서 여기서 중간에 투자해서 실패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흔들기가 심한데 벌써 어저께부터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지금 장세를 흔들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같아도 외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차트적 관점으로 그냥 그거를 100% 맞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그래서 반복해서 어쨌건 분석을 확실히 하신 후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WRX 때문에 이제 불안해 하실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뭐 예전서부터 이제 투자를 했지만 요 근래도 이제 사모으고 있고. 근데 포춘 인디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22년도에 여기 보면은 뭐 6년 만에 최고치다. 샐러리가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브릭스 2022년 브릭스 국가 중에도 가장 상승폭이 커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뉴스가 나온 게 2월 17일 날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샐러리가 과연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GDP, GNP뿐만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이 뭐 현금 비중이 높아지면 어디인가에 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서서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와지어 X랑 코인 DCX를 뭐 비롯해서 뭐 루노머니라든가 여러 거래소가 지금 인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층이 많은 뭐 인도 인구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젊은 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웨이지가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임금 상승률이 높다. 그럼 뭘 뜻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비전을 보고. 그냥 바이낸스가 어떻게 움직일까. 바이낸스는 과연 인도 시장에 왜 투자를 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지금 현재 흔들리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인도는 2022년에 브릭스 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급여 인상을 계속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5%, 러시아는 6.1%, 중국은 6%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머징 국가인 국가들이죠. 근데 미국은 제가 저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 고령화에다가 미국 직원은 급여가 3.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직원은 3%의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기업은 급여를 각각 2.9%와 4%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이하게 틀리죠. 성장률 자체가. 자, 여기서 이미 해답은 나온 거예요. 정답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와저 X를 뭐 제가 예전서부터 되게 가격이 사실은 뭐 30센트가 안 됐을 때부터 제 영상에서는 뭐 인도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1달러 밑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꺾이면서 사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꺾이니까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만큼 향후에 수익도 크게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아요. 샐러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봐요. 제가 인도에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 급여를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같이 뭐 거기에서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여 인상을 되게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2015년도인가? 그때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성장이 훨씬 높았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때 20센트 정도의 이제 20센트가 안 됐을 때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이제 6달러까지 폭등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저는 이때 뭐 제가 1원 하나 받은 거 없어요. 이때 뭐 제 구독자님 분들한테는 그래서 뭐 저한테 고맙다는 표현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건 저쨌거나 저는 그런 거 뭐
받을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분명히 결과는 나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이제 뭐 선동한다. 제가 뭐 특정 코인을 저는 선동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영상에 담아서 그냥 말씀드릴 뿐이죠. 그리고 영상 시청을 좀 불편해하신 분들은 그냥 시청을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등 떠밀면서 투자를 해라, 뭐 어떤 코인을 사라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의 생각을 그냥 언급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코인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가 싫다는 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익은 보고 싶은데 내가 내 원금에서 까인 건 싫다. 그러면 금리 인상 기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추이 2022년 1월 달에 2.39%. 예전보다 많이 올랐네요. 작년 말에 2021년 3월 달에 1.72였는데 2.39로. 저축은행이 이 정도면 시중 4대 은행 있죠. 국민은행 이런데. 이 정도 금리 안 줘요. 근데 어쨌든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는 분은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뭐 저금을 해야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에서 3월 금리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계속 막 제 생각을 어필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5년 전에 글을 쓴 거거든요. 스팀에다가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아마 페이스북하고 가상현실하고 AR 뭐 VR 기기하고 같이 해서 접목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의 어떤 비전하고 같이 해서 이제 뭐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전자결제 생태계 조성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이게 5년 전에 제가 상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는 마지막 그림은 무엇인가. 스팀에서 제가 이거랑 다른 글을 뭐 집중해서 썼던 게 있는데 뭐 금리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 인사이트도 그렇고 뭐 어떤 코인에 관한 향후 뭐 비전에 관한 인사이트도 그렇고 저는 어,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 다르다는 생각도 안 하고 맞고 틀리다 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죠. 오큘러스 퀘스트 신제품이 아마 올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3가 나오는 게 아니라 2.5 버전이 나올 텐데 2.5 버전이 나오면서는 지금하고는 아마 판이하게 다른 아마 그런 기조가 되지 않을까. 전 미디어도 반대되는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새벽에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켓 나우 해가지고 CNN 비즈니스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이 위기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충격을 주면서 뭐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에 뭐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JP 모건에서 이제 뭐라고 언급했냐면 저랑 이제 똑같은 관점에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는 연준의 긴축 경로를 재평가하여 중앙은행이 덜 매파적으로 변하는 반면 정책 이반자들은 추가 재정 부양책을 고려할 수가 있을 거다. JP모건에서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JP모건은 또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 입장에서 과도하게 극도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해요. 회피할 수 있는 제일 큰 명분거리가 사실은 별 5개짜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장세 변화는 분명히 뭐 지금 현재는 불안불안하지만 3월달 초에도 뭐 중국에 뭐 전인대부터 해가지고 양적 완화하겠다는 걸 아마 분명히 정협에서 시사를 할 거고 지금하고는 좀 틀린 어떤 그런 장세가 와전되는 장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 자꾸 겨울이 왔다 그러는데 괜한 장난질인지 아니면 진짜 2024년, 2025년까지 암흑기가 도래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걱정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면 이제 3년간의 하락장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또 다시 말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과거 2018년부터 3년 동안 있었던 뭐 장기 하락장은 그때랑 지금이랑 판이하게 시장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기사를 매일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랑 판이하게 틀리고, 특히나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 ETF 승인에 관해서 요 근래는 집중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메인 트윗에 또 이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뭐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해줘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승인이 되면 뭐 관리비를 줄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도 제가 2%에서 1%로 하락을 하면서 더 많은 자금이 몰려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걸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투자 상품 중에 이 GBTC라고 하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세계 최초일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세계 최초인 어떤 그런 상품인데 세계에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그레이스케일은 미국에서 최초로 공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이 ETF를 갖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기관 투자가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GBTC에 투자한 데가 아크 인베스먼트예요. 어. 그래서 어쨌건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다 ETF로 승인 나면서 거대 자금이 분명히 몰려올 겁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이게 분명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우리는 7월 달까지 열어두고 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설레발 칠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냥 현재 그냥 관조하는 기조로 그런 투자자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댓글을 적어 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아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나는 홀딩을 하고 나는 인내를 하는데 과연 이게 해킹되면 나는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저도 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찰리님, 여쭙기 전에 찰리님 방송 오랫동안 시청한 덕분에 신랑과 저 30대 은퇴해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부부는 해킹 피해를 줄이고자 세컨폰으로 아이폰에서 모든 크립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현명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이 해킹에서 자유롭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다 이미 아실 거고, 요즘 핸드폰 유심칩 자체가 복제 및 해킹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콜드 월렛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유심칩 해킹에 대해 찰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언급을 주시는데, 이 얘기는 사실 몇 년 전에 해외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 유심칩 복사라는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해킹 사태가 발생됐다라는 거는. 근데 이번에 KT 사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게 피싱 문자나 메일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특히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발생된 게 아닐까 이제 전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이것도 만약에 못 믿겠다, 아이폰도 만약에 못 믿겠다, 피싱 문자도 걸러낼 줄 알고 메일도 걸러낼 줄 아는데 내가 이걸 못 믿겠다 이러면, 내가 진짜 장투용이다, 트레이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지갑을 사셔야죠. 지갑을 트레저, 뭐 레저라든가 뭐 여러 디센트라든가 몇몇 개 막 그런 지갑들 있잖아요. 그거 사셔가지고 거기서 보내셔가지고 그냥 장투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할 분량 빼고 그런 거는 나쁘지 않다라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지갑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컴퓨터를 또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갑이 있어도 컴퓨터에 다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쓰실 때 아이들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따로 써야 돼요. 애들하고 컴퓨터를 따로 쓰시고 개인적으로 쓰시는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백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 돌리시는 게 좋지. 윈도우에 보면은 온라인용 디펜더가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디펜더가 있거든요. 디펜더에서 돌리시던가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에도 뭐 생각나면은 그냥 한 번 돌릴 때도 있고 두 번 돌릴 때도 있고, 아무리 사용을 안 하는 컴퓨터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피싱 메일 이런 거는 잘 가리실 줄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전하게 운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장세인 건 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명분 삼아서 연준에서는 뭐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금리에 관한
그거를 분명히 회피할 거다, 말 바꾸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지켜보시죠. 예. 뭐 막상 진짜 실제로 3월 달에 가서 과연 연준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럼으로 인해서 장세 변화는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